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즌 12 568강입니다. 오늘 세 분의 사주를 보여드릴 건데 한 분은 제가 실감했던 사례고 두 분은 이제 좀 사회적인 유명인들이라서 이제 생년월일이 공개가 돼 있어서 그걸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주제가 여행작가 사주입니다. 여행작가 사주로 보는 여행의 영성적 의미, 그러면서 우리 칼융 선생님의 무의식의 의식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작은 나가 큰 나의 세계를 여행하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세상.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명리학적으로 그 여행 작가 또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 이런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여행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그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요. 이 여행이 뭔가 좀 레저나 힐링적 요소로 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역사가 거의 100년이 거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여행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사람들, 그거를 즐기는 건 이례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였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생존하는 형태를 농경사회에서는 좀 안 좋게 봤죠. 뭐 거렁뱅이, 비명, 객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돌다가 길에서 죽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역마사를 그래서 좋게 안 봤죠. 자기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주지 없이 불안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불황자, 스트레인저, 이렇게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이 여행이라는 게 이제 레저가 되고 스포츠가 되고 사람들한테 힐링적 요소로 이제 일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싶다, 이런 형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 어떤 직업을 가진 대표적인 게 여행 작가죠. 여행 작가.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죠. 노마드가 유랑자라는 뜻이잖아요. 유목민, 유랑자. 그러니까 디지털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통 그런 경우가 노트북 하나 들고 제주도로 훌쩍 가서 그곳에서 한 달살이, 두 달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장소나 시간의 규제 없이 어디든 노트북을 켜서 경치 좋은 카페나 자기 집에서 언제든 자기 작업을 자기만의 장소에서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디지털로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제작해내거나 뭔가 전문적인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펜션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남해에 보면은 펜션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본업이 펜션인데 펜션을 남해에다가 차렸더니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여행자들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근데 손님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시간이 하루 남아도니까 그곳에서 전업 투자를,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 생방송 라이브로 이렇게 하셨는데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월 정액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내는 회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분 장소가 자기 펜션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펜션에 찾아와서 주식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그 펜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펜션 숙박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시간 주식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 방송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이나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라라고 가이드를 하니까 그 펜션에 주식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도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로 언제든지 시간, 장소, 공간에 구애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요즘 현대에서는 되게 자유로운 어떤 낭만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 세 분의 여행가들입니다. 이 세 분의 여행가 사주를 좀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그 세계 5지 탐험을 여행하신 한국인 여성입니다. 원래 외국에는 모험가, 탐험가, 디스커버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그게 또 아무래도 좀 외국보다는 좀 늦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무술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6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이름도 유명하신 한비아 선생님이십니다. 전 세계 오지 탐험을 하면서 그 여행 작가로서 그 자기가 탐험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분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유시화 시인도, 유시화 작가님도
나의 지구별 여행기, 뭐 지구별 여행자 이런 책에서 주로 자기가 20대, 30대 때 훌쩍 떠났던 인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후에 이제 인도 여행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일조를 하신 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거나 인터넷, 블로그, 뭐 SNS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초창기 여행자들은 주로 책을 내시는 방식으로 그 여행에 대한 세계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춰내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한비아 선생님은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60대 후반이니까 되게 보수적인 사회를 사신 여성분이죠. 어떻게 보면 486 세대잖아요. 486 세대. 대학생 때 맨날 최루탄 날아다니는 어목한 독재 시절, 뭐 이런 시절에 청춘을 보내신 분이 되게 여자의 역할이 보수적이었던 시절인데 그런 어떤 굴레를 훌쩍 벗어나서 세계를 탐험하고 다니면서 그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러니까 이런 오지 여행가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다 가는 뻔한 여행지 안 다니고 남들이 안 다니는 여행지를 골라 다니면서 정말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라는 거죠. 남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남들의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그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형태들이죠. 요 오지 탐험가이자 지금은 현재 유엔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비아 선생님은 되게 멋있으세요. 결혼도 50대에 하셨는데 그 외국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럽에 있는 남자인데 그분도 이제 활동가, NGO 활동가하고 결혼을 했고 1년에 3개월은 남편 집에서 4개월은 남편 집에서 4개월은 자기 집에서 4개월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그 남편이 스위스 분인가 뭐 네덜란드 분인가 뭐 같은 이렇게 말해서 지구별의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 도사님 같은 분인데 야 지구별에 왔으니 뭐 직업을 하나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공익적인 일을 좀 해봐야겠다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행의 길로 이끄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여행 가이드라는 것도 그렇고 여행 작가라는 거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여행 가이드 하면은 뭐 그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출나지 않은 직업이고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구나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직업이잖아요. 아유 그것도 여행 매일 다니면 고생이 많겠네 여행객들 비유 맞추느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가끔 제가 상담하다가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 뭐 외국에 계시면서 한국인 여행객이나 또는 한국 여행객이 외국 여행객이 한국으로 왔을 때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의 가끔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 사람들이 바로 도사들이야. 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넓혀주고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분야가 사람의 영성을 넓혀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봐야 되나?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마음 훈련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의식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쉽게, 아니 뭐 사실 쉬운 건 아니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재밌게 자신의 의식을 넓히는 행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영성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고요. 많은 영혼들이 일정 정도 수준의 인식에 이르게 되면 꼭 거쳐가는 단계가 미친 듯이 여행을 떠나는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나는 편이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게 뭐 떠돌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게 봤지만 요즘에는 뭔가 뭐 30대 초반에 뭐 3년 동안 뭐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20대 때 다녀왔는데 평생의 추억이 되었다. 요즘에는 여행 코스도 되게 많잖아요. 트레킹도 뭐 국내 트레킹도 있지만 뭐 히말라야 무순길 트레킹, 뭐 코코다 트레킹 해가지고 오지 탐험 트레킹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안내 여행사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안내 여행사를 통해서 가끔 훌쩍훌쩍 떠나기도 하는데 뭐 섬이나 산으로 떠나기 안내 여행사가 뭐냐면은요. 저 인터넷에 일정표를 딱 올려가지고 며칠 날 무슨 산, 며칠 날 무슨 강, 며칠 날 무슨 섬, 며칠 날 무슨 코스 이렇게 매일매일 스케줄을 뭐 평일에는 한 서너 개 코스, 주말에는 한 열 몇 개의 코스들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돈을 내면은 딱 예약이 되면은 딱 저 사당역에서 사람들이 서울 사당역에서 딱 모여서 아침 6시 50분에 7시에 출발을 해서 뭐 소백산, 뭐 저기 뭐 한라산은 비행기 코스구나. 저기 뭐 설악산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산을 또 우리나라도 트레킹 코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줘. 딱 출발점에서 사람들 내려주고 다음에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세요 하고는 이제 몇 시가 되면은 그 버스가 산 반대편에 가서 그 산 한 바퀴 넘어서 하산하는 지점에 버스가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버스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죠. 그걸 만약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고속버스를 타고 현지에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산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등산을 하고 나서 다시 택시를 콜로 불러가지고 다시 터미널까지 와야 되는데 교통비가 한 서너 배는 더 들죠. 훨씬 더 힘들고. 근데 이 안내 여행사를 우리나라의 안내 여행사라는 게 일종의 장르 이름이에요. 그런 방식의 여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 세 분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 구조, 신민년, 신축월, 무신일. 이 사주는 그 여행 유튜브, 젊으신 분이죠. 신민년생이니까 지금 막 30 대신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신미, 신축, 무신. 그 우리나라에서 여행 유튜버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곽튜브라는 분이십니다. 곽튜브. 재밌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의 막 100만 구독자가 아마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세계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행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의 사주고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지금 환갑이 넘으신 이 한국의 여성 여행 작가이자 거의 여행 작가라는 장르를 거의 처음 개척하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분이시죠. 한비아 선생님,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비아 선생님의 사주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사주 보세요. 이 사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술, 무호, 갑술. 이 사주는 무진, 무호, 을사. 이 연간이 같은 무토인데 진술충이라는 말은 이 두 분이 나이가 딱 30살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술년하고 무진년은 딱 30년 차이가 납니다. 30년 차이가. 그러니까 이분이 60대 후반이니까 이분은 지금 30대 중후반 정도 되신 지금 여성분이시죠. 근데 사주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주는 갑목일주인데 이 사주는 뭐 을목일주다라는 차이가 있고 이 사주도 월지가 오화상관인데 이 사주는 식신상관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요 세 개 사주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요. 일단 토다자 사주라는 거고요. 토다자 사주라는 거죠. 토가 많다. 그 다음에 이 사주도 토다자죠. 그렇죠? 토다자자.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주가 비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식. 뭐 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비식재, 비식재로 보면 되죠. 이 사주는 그냥 완전 비식 구조로 시주는 정확히 모르니까 시주에 재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사주는 비식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주도 역시 비식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여행 작가세요. 이분은 유럽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놨죠. 독일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다. 자유로운 영혼 집시 여인.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세상 여러 나라를 많이 둘러보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글도 쓰시고 블로그 활동이라든가 뭐 인스타 활동 같은 거를 하시면서 자신의 여행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있는데 이제 본업은 아니고 여행 작가가 본업은 아니고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부업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사주의 공통점 이거 관인 없죠, 관인. 관성 인성 없죠. 몰라 뭐 시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성 인성이 없어요. 자, 관성은 일간을 통제하고 인성은 일간의 행동을 뜻하는 식신상관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주의 특징은 고삐가 풀린 거야, 이게 지금. 고삐가.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자유로운 집시여인들 사주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주들이 조선시대에 100년 전쯤에 태어났으면은 그 옛날 고전 명리학으로 보자면 안 좋은 소리 진탕 들을 사주죠. 이게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뭐야 이거 지멋대로 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막갑하구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비식 구조로 강하게 이루어진 그 여자분,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평범한 편인으로 이루어진 어머니가 내 딸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일만 합니까? 내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비식재 구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동물로 보자. 그게 무슨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코알라는 코알라다워야 되는 거고 표범은 표범다워야 되는 거고 코끼리는 코끼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어는 악어다운 게 맞는 거예요. 악어 보고 왜 자꾸 사람을 무냐, 물고기를 잡아먹냐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악어로 태어났는데 나 무는 게 일인데 나 무는 게 일이라고 잘 무는 게 잘
잘 무는 게 좋은 악어야. 굳이 표현하면 뭐 육식을 안 하는 악어가 좋은 악어가 아니고 육식을 안 하는 악어는 이상한 악어죠. 그렇죠? 그 빠르게 달리는 코알라는 이상한 코알라인 거야. 코알라는 느리게 세상을 여유 있게 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무관 무인성의 비식재 구조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는 거야. 뭐 이왕이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도 벌고 내가 하는 취미를 돈으로도 연결시켜서 내 세상을 내 뜻을 이루는 자아성취형 사주. 한마디로 울타리를 긋지 않고 울타리라는 경계를 긋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멋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곽튜브 사주입니다. 제가 사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는 초보들은 머릿속에 이제 틀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 좋은 사주, 이런 사주 나쁜 사주,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데 사주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런 사주가 유명인이야? 이런 사주가 이런 거를 했어? 그러니까 주로 잘못된 사람 사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주가 다 잘못되고 극히 소수의 사주만 좋은 사주로 보이고요. 잘된 사람의 사주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요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넓어져요. 사실 둘 다 공부를 해야겠지. 잘된 사람 사주나 잘못된 사람 사주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사주도 같이 봐줘야겠지. 사실 그렇게 놓고 사주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실전 사주반에서 1000몇 개가 넘는 사주들을 이제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사주들이 옛날 전통적인 명리관법에서 주로 안 좋다 하는 사주들이 많은데 아니야, 되게 잘 되는 사주들도 많어. 그렇죠? 이 사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사주가 겁재상관격이잖아. 겁재상관격.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그 여성분도 겁재상관격인데 엄마가 그냥 우리 딸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뭐 이런 형태들 나온 거잖아. 엄마 비유 맞추려고 태어난 사주가 아니에요. 내 이번 삶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쳐보고자 하는 사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히트까지 쳤다. 자, 비견 겁재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원래 그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리는 원리가 대리만족 현상이거든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먹방을 보고 사람들이 먹방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대리만족. 대신 먹어주는 거야. 대신 먹어주는 거야. 그 멜로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푹 빠져서 보는 이유가 그 드라마 속 주인공한테 내 감정을 이입해서 저 잘생긴 현빈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주었어라고 실은 저 뭡니까? 저 여배우한테 한 말인데 그게 나한테 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그 드라마 속에 빠져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10%, 20%, 30%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딱 간접 경험을 해주는 대리만족 현상인데 여행 유튜버는 뭐를 대리만족시켜줘요? 떠나고 싶은 사람, 억압된 곳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쩍 떠나서 돌아다녀 보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 대신 돌아다녀 주는구나. 그래서 그 영상 속 유튜버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게 꼭 내가 경험하는 것인 양.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사람들이 직접 여행을 가기 힘드니까 내가 대리로 여행을 가서 나의 경험과 체험을 너희들과 공유시켜 줄게 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주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성향을 가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세계여행을 마구 떠나보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이 사주에서 축토하고 미토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리업계에서 지지에 충 그런 거 있으면 뭐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부딪혀서 깨진다. 뭐 깨져서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되게 유화적인 해석인 것 같아. 충미충이나 진술충 같은 경우는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게 맞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폭넓게 경험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이 서로 붙어 있다라는 형태예요. 축토,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생활권은 축토인데 나의 먼 곳의 생활권은 미토라는 것이고
축토에서 하던 행동 미토에서도 해본다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상관적인 행동은 나의 자유로움이야.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거를 축토에서부터 미토까지 모두 가서 해볼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주가 축미축으로 돼 있지 않고 축축으로 돼 있든가 미미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특정 지역만 가는 사람인 거야. 이쪽 지역에서만 가는. 축토 땅에서만 상관을 쓰고 다른 데는 안 가는 사람이고 미토는 난 잘 몰라요. 같은 거죠. 근데 축미축이라는 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야. 그럼 이 가운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남극에서 북극까지, 뭐 평야에서 광활한 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여행은 제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백인들이 사는 곳도 가고 흑인들이 사는 곳도 가고 동양인들이 사는 곳도 가고 부자 마을도 가고 가난한 마을도 가고 오지도 가고 뭐 번화한 곳도 가고 나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모두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볼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 미처 해보지 못했던 거를 내가 다 대신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어떤 면에서 이 사주는 참 유튜브라는 게 잘 나왔어요. 그쵸? 유튜브 없었을 때는 이거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참 보통 이런 사주가 저 한국에서 춤추는 일 하다가 미국 가서도 춤추는 일 한다. 뭐 한국에서 음료 장사하다가 미국 가서도 음료 장사한다. 뭐 한국에서 배우로 판토마임을 하다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미국 가서도 그 판토마임을 한다.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예요. 축토의 환경에서 하던 상관적인 일을 미토의 환경에서도 한다. 근데 이 천간에 떠 있는 신금은 이게 축토에서 올라온 거고요. 특히 이 축토라는 곳은 천간 경금이나 신금 기운의 마지막 끝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자리가 있고 끝나는 자리가 있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어버버버버 했는데 여행 끝날 때쯤 되면 되니까 내가 되게 노련해졌어. 그러니까 천간의 상관이 매우 노련한 자리인 이 신축 양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이 축은 사유축 금기운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사화에서 시작해서 사, 오, 미, 시, 유, 술, 해자, 축 해가지고 해자, 축 정도 되면은 이제 금기운이 되게 완숙해지는데 그러면 이 신축은 되게 노련하게 축토의 땅에서 노련한 기술을 펼치는 거고 마치 뭐죠? 그 노련한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의 주력 전투기인 팬텀이라는 F4 팬텀이라는 전투기를 50년간 굴려먹다가 드디어 올해 퇴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50몇 년을 그게 이제 월남전 때부터 날렸으니까 한국을 지켰던 팬텀이라는 전투기는 고인물이죠, 고인물.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전투기지만 가장 노련하게 쓸 수 있는 전투기야. 왜? 그냥 닳고 닳게 굴려봤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신형 전투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KF-21이라고 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반쯤 스텔스되는 신형 전투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아직 그 전투기의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실험 연구를 하고 있어. 한 1, 2년 후에 내년서부터 이제 현장에 그 실전 배치가 지금 된다 그러고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 3년째 계속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 실험하고 저 실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야? 지금 막 그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50년 굴려먹은 구형 전투기가 지금 퇴임하고 있는데 요 신금이 축토면은 요 금이 끝나는 자리에 이제 금이 끝나는 자리. 엄밀하게 말하면 요 신금은 진토에서 끝나기는 하는데 이제 금이 마무리되는 자리. 그러니까 요 신축은 되게 노련한 상관을 쓴다는 형태고 미토 위의 신금은 노련하지는 않지만 되게 열정적으로 쓰는 상관이라. 그러니까 나의 재주를 이런 곳서부터 저런 곳까지 부려본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요 가운데 있는 분은 한비야라는 분의 사주인데 사주에 토가 많은 형태인데 토는 되게 중립적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들이 뭉쳐있는 형태들은 보통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대륙, 이거를 크게 넓혀서 보면 대륙과 대륙으로 봅니다. 대륙과 대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술일주의 지지가 진술충미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술일주가 진술충미. 근데 그분은 유엔에서도 활동을 했고 국제기구에서도 활동을 했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했고 지금 현재도 뭐 국제연구소의 뭐 어떤 뭐 소장으로 지금 계시면서 뭐 국제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 그 무술일주한테 진술충미라는 게
그 외교부 장관 할 때는 그게 진술충미가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이랑 미국 사람, 소련,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인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진술충미가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연구하고 중재하고 형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주인 거죠. 그들을 모두 이해해 보라는 사주인죠.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주들은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